강하게 끌어당기면 짧은 시간 안에 현실화됩니다. 이건 제가 정말 언제 기회가 되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그 세부 실행 방법에 대해 인수분해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4가지 방법 중에서 소리내어 말하기, 손으로 쓰기, 그리고 상상으로 시각화하기까지 총 3가지 방법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4번째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은 상상으로 시각화를 해보는데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도 막 설레거나 뿌듯하거나 그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진짜 원하는 게 아닌 경우입니다. 스스로 진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나 가족들, 주변의 지인과 비교해서 나도 이 정도는 되어야지 라는 손때 묻은 원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것일 경우에는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고 설레고 그렇거든요. 둘째로는 시각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긴 하는데 스스로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진짜로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나는 2027년까지 100억 자산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시각화도 해보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작 스스로는 과연 5년 안에 제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100억을 모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로또가 된다고 해도 10번은 되어야 하는 거니까 투자로 그걸 번다고 하기엔 제 시드가 너무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미 저 말 속에는 아마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스스로 속 깊은 곳에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상상하니까 당연히 설레지가 않죠. 기분이 엄청 좋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아마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은 나에게 일어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나랑은 상관없는 일을 상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과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일을 상상하는데 설레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먼저 스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억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정말 믿고 시각화를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시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30억이 스스로 믿어진다면 그렇게 바꿔보세요. 물론 저는 항상 목표는 비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현실적이다라는 건 역시 각자 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30억은 현실적이지만 누군가에겐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라는 것은 인생의 중장기 목표 또는 최종 목표는 비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이유가 바로 이 목표의 크기와 관련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경우에는 그걸 이룬 모습을 상상해도 설레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건 굳이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준은 보통 절대적인 크기도 작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2023년 6월까지 30kg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이건 누군가의 의견에 따르면 비현실적일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저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나는 2023년 6월까지 7kg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로 잡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7kg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절대적인 크기에서 작죠. 30kg과 7kg은 4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7kg은 사실 굳이 막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시각화하고 그러지 않아도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7kg 다이어트에 성공한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하면 설레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30kg 다이어트에 성공한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4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감사하기인데요. 많이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었는데요. 2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해 감사하기,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당연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기, 이렇게 두 가지예요. 성공한 저자들이 감사하기를 해야 한다고 하죠. 누군가 저에게 책 시크릿을 딱 한 줄로 요약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상상하기와 감사하기라고 대답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소리내어 말하고 손으로 쓰고 시각화하는 것에 비해서 그 중요성을 간과하시곤 하는데요. 이 끌어당김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하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첫째는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기분이 좋다는 건 여러분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에너지일 때 소리내어 말하고 손으로 써보고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거울과 같아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끌어당기거든요. 이 감사하기를 하면 어째서 왜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질까요? 감사한다라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받았을 때의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호의, 도움, 배려, 마음, 말, 선물과 같은 물건까지 유무형의 무언가를 받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 감사함을 느끼는 건 받음의 기분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든든하고 충만한 감정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기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현재의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3차원이 아닌 4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특정한 좌표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어느 시점에 원하는 것을 이룬 나는 거기서 지금 잘 살고 있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나를 지금 현재라는 좌표상에 위치한 여러분이 끌어당기고 미래라는 좌표상에 위치한 여러분도 지금 현재의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잘 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소리내어 말하고 손으로 써보고 시각화하는 것들은 모두 미래에 이루어지기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자칫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미래에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 현실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잘 버텨야겠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버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나 외부의 압력을 참고 견디다, 이게 버티다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이 상황을 참고 견딘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오래 한다고 해도 우리가 흔히 속이 썩는다, 문드러진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신경조차도 쓰지 않던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미래에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그 모습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를 버티는 게 아니라 설레이는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특정 좌표의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그것을 이미 이루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이 그리고 그 미래의 여러분이 서로를 끌어당기면 그 미래의 특정 좌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설레는 거죠.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그 지점에 하루하루 점점 가까워지는 중이니까 기대가 되고 설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게 이런 의미였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기를 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베스트 초이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감사하기가 습관처럼 익숙해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요, 제 경험상 사람이 차분해져요. 서두르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살면서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제 아내도 저에게 성격이 정말 바뀌었다라고 할 만큼 사람이 차분해지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는 마음에서 나오는 여유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두르는 것으로 인해 입는 데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인식을 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막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충격파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몇 달, 몇 년 후에 나타나는데요.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정말 크고 대단한 걸 결정하는 것만 선택이 아니에요.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현관에서 무슨 신발을 신고 갈지 결정하는 것도 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20m 앞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을 때 뛸 건지 다음에 건널 건지 정말 하루에도 우리는 수백 개의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사소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는 이제 좀 더 제대로 된 중요한 선택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르게 되면 이 선택의 과정에서 미스를 하기가 쉬워요. 서두른다는 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급하니까 선택을 할 때 신중히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볼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10문항이나 남았는데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라는 방송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갑자기 엄청 급해집니다. 식은땀도 나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잘 읽히던 글씨도 갑자기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생각도 잘 안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요? 결국 급한 마음에 찍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찍는다는 건 결국 어떤 게 최고의 선택인지 고려하지 못한 채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 버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을 그냥 찍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은 과거에 여러분이 한 정말 수많은 선택의 결과들이 쌓여서 지금 여러분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지금부터 앞으로의 여러분이 해 나아갈 수많은 선택들이 쌓여서 미래의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베스트 초이스를 하지 못하고 최선이 아닌 차선이 아닌 차차선을 어떨 때에는 최악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좋지 않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인 미래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반대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한 채 정말 항상 100%는 아니더라도 좋은 선택들을 계속해 나아간다면 몇 달, 몇 년, 어쩌면 몇십 년 후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결과값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지금까지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끌어당김의 법칙 세부 실행 방법 4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100번 말하기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도 했습니다. 그리고 100번씩 100일간 쓰는 건 작년에 했었고요. 상상으로 시각화하기는 매일 잠들기 전 아이를 안고 재울 때, 샤워할 때 조금의 틈만 있으면 항상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는 잠들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 방법 외에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효과가 좋은 방법들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지금 말씀드릴 몇 가지 방법들까지 모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행하는 맥시멀리스트인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하루에만 10가지 정도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10가지 모두 습관으로 만들어서 사실 저는 그다지 빡세거나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자리 잡은 건데요. 물론 파이어를 하고 나서 직장에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수년간 해봤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저처럼 이렇게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항상 그랬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전부 다 더 이른 기간 안에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투자할 때도 파이어를 할 때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말이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면 중장기 인생 목표일 테니까 막 5년, 10년, 20년씩 걸리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것도 많았고요. 1년 안에 이루어진 것들도 많았습니다. 강하게 끌어당기면 짧은 시간 안에 현실화됩니다. 이건 제가 정말 언제 기회가 되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릴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내가 바로 해볼 수 있겠다. 저건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해 나아가시면 조금씩 달라지는 여러분을, 조금씩 달라지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는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상황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간다 마사노리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방법인데요. 노트에 목표를 적는 겁니다. 목표의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간다 마사노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성공한 기업가는 6,000개의 목표를 노트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다 마사노리 본인은 128개의 목표를 노트에 적었다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9개가 저의 키마스터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키마스터 노트는 그냥 제 맘대로 지은 이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화 매트릭스 2에 보면 키마스터가 있어야 결국 시스템의 코어로 진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서 그냥 제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저 노트에는 가장 큰 목표부터 그 격가지로 뻗어 나오는 목표들, 그리고 전혀 다른 분야의 목표들까지 하나 둘씩 생각날 때마다 적어보세요. 간담 아사노리는 128개의 목표 중에서 총리가 내 책을 읽고 너무 잘 봤다며 나에게 전화를 한다 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예시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식으로 적는 건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직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물론 속으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노트를 가방에 항상 지니고 다니라고 합니다. 취침 전후로 한 번씩 읽고 항상 지니고 다니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간담 아사노리에 따르면 이 방법은 자신과 같이 게으름뱅이들을 위한 자기 최면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의식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저항을 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불가능의 방어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잠재의식을 바꾸고 싶어도 국경수비대처럼 막 그 잠재의식에 접근을 못하도록 의식이 막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낯선, 익숙하지 않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특히나 더 심하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이 개입하지 않을 때를 기다렸다가 잠재의식에 침투해서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와 잠들기 직전과 같이 의식이 채 깨어나지 않았을 그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 작업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본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읽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읽는다. 끝. 이런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적은 것을 외출할 때도 항상 지니고 다니라는 것은 그걸 지니고 다니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내가 지금 내 목표를 가지고 다니는구나 라고 의식하게 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하루에도 몇 번씩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간담 아사노리의 책을 읽고 올해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언제나 그렇듯 저는 아이패드 굿노트에 펜슬로 썼습니다. 타이핑은 치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핑은 그다지 권하지 않습니다. 패드에 적어 놓으니까 이제 폰으로 연동이 돼서 취침 전후에 바로 읽기에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진짜 종이로 된 노트에 쓰는 것도 좋지만요. 방금 같은 이유로 저는 태블릿 PC 같은 그런 곳에 쓰는 방법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올해 여름에 29개를 써놓고 취침 전후로 읽었는데요. 벌써 2개는 이루어졌고요. 1개는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간담 아사노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것만으로 무슨 일이든 잘 풀렸다. 단지 이 방법 하나만 사용했다.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 기분도 이해한다. 몇 년 전까지 나 역시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으니까 라고 말이죠.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다가 지금 약간 좌절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영상으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 인수분해 시리즈를 끝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관계로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너무 혼을 담아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제 목소리도 완전히 쉬어버렸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끌어당김의 법칙 세부 실행 방법들, 오늘까지 말씀드린 총 5가지 외에도요, 추가적인 방법들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영상이 너무 길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레전드 사례들까지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 그리고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요,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방법입니다. 다만 지금도 이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그게 진짜 된다고? 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대중화되지 않은 이유는 성공한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굳이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그들은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동네 편의점에서 언제든 지나가다 마주칠 수 있는, 심지어 시간도 많은 제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매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매일 3만원씩 든다거나 매일 하루 4시간씩 해야 된다거나 매일 5km씩 쉬지 않고 러닝을 해야 한다면 정말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요. 여러분의 시간이나 체력 소모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리스크도 없고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그 어떤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정말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